예전에 한 일본 건축가가 해외 건축상을 받는데 그 영광이 새로운 한국의 젊은 건축가들에게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 이타미 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타미 준은 대학 때는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건축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이다 보니 이타미 준이 제일교포 건축가였고, 비록 도쿄에서 태어났지만 제주도를 제2의 고향으로 삼아 활동한 건축가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이타미 준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동룡이라고 계속 부르겠습니다. 사실 그의 명성에 비해서 그의 작품들은 다 여기 제주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일단 제일 유명한 수풍석 뮤지엄과 함께 같이 있는 비오토피아 클럽하우스를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한라산 서쪽 기슭에 있는 수풍석 뮤지엄과 비오토피아 클럽하우스는 사실 핑크스 비오토피아 타운하우스의 일부입니다. 여기 타운하우스 전체도 유동룡 건축가와 딸 유이아 씨가 같이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물 뮤지엄부터 살펴볼까요? 여기 처음 무작정 답사를 갔는데 쫓겨났습니다. 수풍석 뮤지엄을 보려면 비오토피아 클럽하우스에 적어도 식사를 해야 한다네요. 그래서 차를 돌려서 전화로 예약하고 30분 후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넓어서 그냥 걷지 않고 차 가지고 이쪽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수풍석 뮤지엄의 운영 방식이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아직 관람 체계가 안 잡혀서 그냥 이렇게 다닐 수 있었네요. 먼저 물 뮤지엄을 가볼까요? 차는 여기다 주차하고 이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기 답사 전에 물 뮤지엄에 대한 사진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기를 바랬는데 이날은 이렇게 흐렸네요. 사실 이전에 이와 유사한 컨셉의 미술관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먼저 갔으니까 왠지 물 뮤지엄이 그 컨셉을 차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뮤지엄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은근히 안도의 가벽과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도 물 뮤지엄은 재료의 선택에는 대단히 신중했던 것 같습니다. 물 뮤지엄을 둘러싸고 있는 전벽돌의 느낌이 좋더라고요. 날씨가 더 좋았으면 훨씬 더 멋졌을 텐데요. 그런데 벽돌이 아니라 돌을 가공한 전돌 같은 느낌도 드네요. 여기가 바로 물 미술관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저기 낙수대와 낙수돌이 있지요. 여기에 왜 낙수대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입구 모서리에는 이런 조각상이 있는데 물 미술관이면 용을 조각한 것일까요? 어쨌든 굉장히 인상적인 조각이었습니다. 여기는 입구에서 돌아와 물 뮤지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입니다. 그리고 입구 앞에는 이렇게 돌이 있고 거북이 모양의 조각이 또 벽에 붙어 있네요. 이쪽이 바로 물 뮤지엄의 입구입니다. 사실 여기는 전체 사진각이 안 나와요. 앞의 입구 통로가 너무 좁거든요. 하지만 이 입구 통로가 좁고 입구 폭도 좁기 때문에 이런 사진이 나오네요.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여기 둥근 천장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최대한으로 원형 천창의 사진을 찍어 본 것입니다. 저 말고도 관람객이 있어서 이 사진 찍기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천창 디자인을 시도한 건축가가 있네요. 제길 안도였어. 물론 완벽한 원은 아닙니다. 타원형이죠, 타원형. 사실 이런 하늘로 열린 창, 즉 스카이스페이스는 미국의 미니멀리즘 작가인 제임스 터렐의 독보적인 미술 작품이 시작입니다. 원형은 아니지만 터렐은 1974년부터 하늘로 열린 이 천창을 시작했지요. 안도의 지중미술관에도 터렐의 스카이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 감동을 잊을 수가 없네요. 아, 한국에 있는 안토의 건축인 뮤지엄 산에도 역시 스카이스페이스가 있네요. 이것은 타원이네요. 터렐이 원형의 스카이스페이스를 안 만들 리가 없죠. 그런데 이것보다 물 뮤지엄이 조금 더 앞서네요.
그럼 안도와 터렐의 스카이스페이스와 유동용의 것은 무엇이 다른가? 저는 이 작은 용머리 조각 하나가 차별점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이 조각이 강력합니다. 둥근 천창과 다르게 여기 연못은 네모나지요. 동양에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천원지방은 세상을 구성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런 공간 구성이 또 무언가가 이 공간이 있다는 느낌을 주지요. 그런데 물 뮤지엄이 어떤 의미에서 물이 주테마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도리어 하늘 뮤지엄 아닌가요? 아니면 이 네모난 수공간에 담기는 원형의 하늘이 바로 물 뮤지엄의 주 테마일까요? 그렇다면 도리어 여기 연못에서 하늘이 담기는 장면을 볼 수 있는 어떠한 공간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어떨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도 다 부질없습니다. 이 물 뮤지엄에 들어가면 무슨 엄숙한 종교 공간에 들어간 것처럼 영혼이 맑아지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래도 여기 구석구석에 놓여있는 돌의 의미는 모르겠네요. 그럼 여기가 돌 뮤지엄인가요? 여기까지가 물 뮤지엄이었습니다. 바람 뮤지엄은 여기 답사를 갔을 때 정확한 위치를 몰라 그냥 차를 몰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물 뮤지엄에서 걸어가도 되는 거리에 있더라고요. 바로 바람 뮤지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람을 공간으로 표현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마치 추사 김정호의 세안도에 나올 것 같은 이 단순한 메스는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는 반대쪽입니다. 그리고 저쪽이 바로 내부 공간을 감상할 수 있는 입구이고요. 그런데 이 반대쪽은 약간의 처마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처마를 따라서 벽이 약간 고기져서 묘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굉장히 미니멀리즘적인 접근이죠. 자, 이제 내부 공간입니다. 사실 밖에서는 나무 벽체가 촘촘해 보이는데 내부를 들어와 보니 나무 벽체가 틈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는 소리가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좀 더 내부로 들어가서 몸으로 그 바람을 체험하고 싶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람 뮤지엄이었고요. 역시 걸어도 갈 정도의 거리에 바로 돌 뮤지엄이 이렇게 있습니다. 돌 뮤지엄은 다른 수풍성 뮤지엄과 다르게 공간이 밀폐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놓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 진짜로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와 코르텐강으로 둘러싸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쪽 북동층에는 이렇게 돌 하나를 올려 놓았네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돌 뮤지엄인 건가요? 이 강철 박스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저 사선으로 꽂혀 있는 천창이지요. 이쪽도 여기에 열린 창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정면으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래에 작은 냇가가 있거든요. 그 창 앞에 또 이렇게 돌 조형이 있네요. 아, 두선 뮤지엄이 바로 옆에 있네요. 여기가 돌 뮤지엄 입구입니다. 제가 코르텐강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녹이 묻어서요. 그래서 별 기대 없이 내부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이런 모습이 펼쳐지는 겁니다. 아, 저 빛은 아까 전 사선으로 꽂혀 있는 천창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하트 모양이죠.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여기 들어오셨는데 여기가 인스타 맛집이더라고요. 내부도 철판으로 마무리되어 있었습니다. 도리어 매끈한 블랙의 철판이 이렇게 밑의 창으로 들어오는 빛과 반대편 창으로 들어온 빛, 그리고 하트의 천창빛으로 내부를 매끈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하트의 천창이 빛이 다다른 이 돌, 이것 때문에 여기를 돌 뮤지엄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외부에서는 별 볼 일 없었는데 또 이렇게 내부에서 보니까 이 조각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의 돌은 창에 코르텐강의 녹물이 이미 창을 더럽혀 놓아서 좀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수풍성 뮤지엄의 마지막인 돌 뮤지엄이었습니다. 여기를 답사 갔을 때 사실 수풍성 뮤지엄의 존재만 알고 있었지 두선 뮤지엄은 몰랐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 정말 특이하게 생겨서 내부가 궁금했는데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작품도 유동룡 건축가가 했는지도 몰랐고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기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 이 문도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잠겨 있더라고요. 이렇게 겉으로 봐선 뮤지엄 같지도 않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일종의 쉼터 같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 문은 열렸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일단 걸릴 때까지 계속 사진을 찍는 게 제 답사의 원칙이라고요. 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내부는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좁았습니다. 더군다나 어떠한 공간도 없이 이렇게 천창들만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컨셉이 물 뮤지엄과 비슷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하층으로 내려가니 이런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고대 신화의 공간에 내려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기 가운데의 작품은 작품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저 천창이죠. 외부에서 보이는 두손 뮤지엄에서는 이런 천창이 나올 수 없는데 인공 조명인가? 그래서 이번 콘텐츠 만들면서 다시 꼼꼼히 찾아보니 바로 그 천창이 적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다면 지상에 나와 있는 메스랑 지하는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바로 이 천창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면 위에 메스를 차라리 없애는 게 맞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또 곰곰이 저쪽의 창은 어딘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론은 바로 처음에 이 내부를 들어가려고 했던 저 문의 안쪽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 검은 대리석에 천창에서 들어오는 빛이 반사되어서 밀어대는 이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여기까지가 바로 두선 뮤지엄이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수풍성 뮤지엄을 갔을 때는 여기 비오토피아 클럽하우스에서 밥 한 끼를 먹었어야 했습니다. 주차는 여기 했고요. 그런데 처음 본 비오토피아 클럽하우스는 수풍성 뮤지엄만큼 인상적이더라고요. 우선 비오토피아 클럽하우스의 외부 벽체가 색달랐습니다. 한국 전통 건축의 구조 방법 중에는 판축이라고 해서 흙을 다져서 기초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비오토피아 클럽하우스의 외부 벽체는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생각 이상으로 비오토피아 클럽하우스는 큽니다. 비오토피아 레스토랑과 비오토피아 리셉션 건물 사이에는 이렇게 테라스 공간도 있더라고요. 그 테라스 공간은 보니까 헬스클럽 앞쪽이더라고요. 아마 여기 비오토피아 타운하우스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인가 봅니다. 그리고 저쪽이 바로 레스토랑의 측면입니다. 여기는 비오토피아 레스토랑의 정면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도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과 일반 방문객이 쓰는 공간이 나눠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여기는 레스토랑 앞의 테라스 공간입니다. 제가 간 계절이 겨울인데요. 여기 따뜻한 날에는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레스토랑 한쪽 편은 이렇게 거대한 벽으로 막혀져 있더라고요. 이건 좀 그렇더라고요. 저기는 레스토랑 출구입니다. 그런데 저기 위쪽의 천장 마감은 생각나는 작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나오시마에 있는 안도 다다오의 미나미데라 처마 디테일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레스토랑 앞에는 이렇게 인피니티 풀도 있는데 여름에서 여기서 몸 담그고 저 풍경을 보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자, 이제 비오토피아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입구는 바로 저 캐너피 안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저기가 정문이고요. 정문에서 바라본 반대편 캐너피 구조입니다. 비오토피아 클럽하우스를 중심으로 주변에 유동룡 건축사와 안도 다다오의 건축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근처 호텔에다 묵거나 아니면 여기에 골프 여행을 오지 않으면은 그냥 뚜벅이로 답사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자, 그럼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저기가 정문 내부입니다. 마치 성당의 내부처럼 가운데가 높고 그 위에 고측창이 설치된 것이 특이한 공간이네요.
여기에 리셉션이 있던데 골프 리셉션인지 아니면 타운하우스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리셉션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기에 있는 게 핑크스 비오토피아 타운하우스 전체 대지 모델입니다. 레스토랑은 이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기 리셉션 건물과 레스토랑은 엄격하게 보자면 건물이 분리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렇게 코트야드가 구성되어 있죠. 이 모서리에는 좀 과한 조형물이랑 조명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그 조형물을 돌아서서 이쪽으로 가시면 레스토랑의 입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코트야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본 스타일인 것 같기는 한데요. 아까 전 길을 쭉 따라오면 이렇게 레스토랑 앞 대기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기실을 나오면 이렇게 레스토랑 내부 전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음식값이 싸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비싼 레스토랑은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수풍성 뮤지엄과 투손 뮤지엄의 관람료를 따로 받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가보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뭐 수풍성 뮤지엄 보는 값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비오토피아 레스토랑 홀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저 천장 디자인이었는데요. 이 아이디어는 한옥의 들어 열개문에서 가져온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이미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한참 옛날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벌써 써먹었네요. 라이트가 한옥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주장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여기 레스토랑은 그래도 시원시원하게 유리창을 나누지 않고 칸 하나로 마무리해서 좋네요. 여기 조명이 하나 신기한 게 있어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바닥에 고정해서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비오토피아 클럽하우스였습니다. 유동룡 건축가의 작품들을 리스트해 보았더니 정말 중요한 작품이 다 제주도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작품으로 프랑스 국립기념박물관에서 개인전을 열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주도 외에 남아있는 작품은 온양 뮤지엄과 홋카이도에 있는 석채 교회 정도밖에는 확인이 안 되던데. 그럼 일단 제주도의 유동룡 뮤지엄을 가서 한번 봐야 할 것인가 봐요.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한번 가봐야겠네요. 예전에 저희 집에 제일교포 형이 하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형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왠지 제일교포 사람들만 보면 짠하는 게 좀 생겼습니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경계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유동룡 건축가처럼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푸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